오늘 분석할 경기는 1월 2일 금요일 해외 축구, 국내 농구, 국내 배구 4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멜버른 빅토리 대 퍼스글로리입니다. 멜버른 빅토리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더블 볼란치를 활용해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는 팀입니다. 후방에서 중원까지의 빌드업 안정감은 준수하지만 마지막 3선에서 과감한 전진 패스가 부족해 공격 전개가 단조롭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르고스는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갖췄지만 침투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고립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측면 역시 크로스 위주의 전개에 치우쳐 상대 수비가 정렬된 상황에서는 이협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수비 조직은 탄탄하지만 공격에서 경기 흐름을 끌어올릴 폭발력은 제한적인 구조입니다. 퍼스글로리는 3-4-3 포메이션으로 수비 숫자를 충분히 두고 실점을 최소화하는 운영을 우선합니다. 타가트는 박스 안 결정력은 있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고립되는 빈도가 높고 중원에서 찔러주는 패스가 많지 않습니다. 오니를 중심으로 한 중원은 안정성은 있지만 전진성이 떨어지며 측면 전개 역시 크로스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격 시 많은 숫자를 투입하지 않아 득점 루트가 제한되고 한 골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성향이 뚜렷합니다. 수비 조직력은 좋지만 공격 전환 속도는 느린 팀입니다. 두 팀 모두 수비 조직과 라인 간격 유지에는 강점이 있지만 공격 전개에서 과감함이 부족해 경기 템포가 쉽게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은 탐색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후반에도 승점 한 점을 의식한 보수적인 운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정적인 찬스가 많지 않은 흐름 속에서 무승부와 언더스코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창원 LG입니다. 서울 삼성은 최근 5연패에 빠지며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111실점을 허용했듯이 외국인 선수 수비와 골밑 대응이 전혀 정리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캐름 판터가 득점에서는 분전하고 있지만 이원석의 파울 트러블 이후 골밑 수비가 급격히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곽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격 효율도 기복이 크고 수비 전환 속도 역시 느려 상대에게 쉬운 득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홈 경기에서도 안정감이 떨어져 흐름 반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창원 LG는 최근 6경기 5승 1패로 리그 상위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준석이 복귀 이후 백코트에서 경기 조율과 득점을 동시에 책임지며 안정감을 더했고 양홍석 역시 꾸준한 공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셈 마레이가 골밑을 단단히 지키며 리바운드와 수비 중심을 잡아주고 칼타마요는 수비에서 헌신적인 움직임으로 팀 밸런스를 완성합니다.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집중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원정 3연승 포함 10승 3패로 원정 경쟁력도 매우 높은 팀입니다. 서울 삼성은 수비 붕괴와 골밑 불안이 동시에 노출된 상황에서 반등 요소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창원 LG는 백코트 안정감과 마레이 중심의 골밑 장악력에서 확실한 우위입니다. 경기 흐름은 LG가 초반부터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큰 변수 없이 전력 차이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창원 LG의 원정 승리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 OK저축은행 대 우리카드입니다. OK저축은행은 최근 한국전력전 승리로 2연패에서 벗어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디미트로프와 전광인이 공격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송이채, 오데이까지 가담하면서 세트 초반 공격 전개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창성을 중심으로 한 블로킹 라인도 점점 조직력이 살아나고 홈 경기에서는 범실 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특히 듀스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확률 높은 선택을 가져가며 마무리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홈 6연승, 7승 2패 성적에서 보이듯 홈 코트 적응력과 집중력은 리그 상위권 수준입니다. 우리카드는 최근 4연패에 빠지며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아라우조와 알리가 꾸준히 득점을 올리고 있지만 리시브 불안과 잦은 범실로 인해 공격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트 중후반과 20점 이후 중요한 구간에서 판단 미스와 범실이 반복되며 흐름을 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높이나 파워의 문제라기보다는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과 멘탈 관리가 아쉬운 모습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경기 운영이 더욱 흔들리고 있으며
세트 초반 흐름을 잡지 못하면 반등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OK저축은행은 홈에서 공격 전개 안정성과 범실 관리에서 분명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카드는 리시브 불안과 후반 집중력 저하가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은 OK저축은행이 세트 초반부터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긴 랠리보다는 안정적인 운영 속에 승부가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인 완성도와 홈 강점을 고려하면 OK저축은행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 페퍼저축은행 대 IBK기업은행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GS칼텍스전 승리로 9연패를 끊어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조이가 32득점으로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해줬고 시마무라의 이동 공격이 살아나면서 중앙 활용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박은서의 퀵오픈과 하레진의 블로킹이 흐름을 바꾸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으며 박정하는 수비에서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세트 운영이 비교적 차분하고 블로킹과 수비 집중력이 유지되는 편이라 흐름을 잡았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정관장전 승리로 연패를 끊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여전히 기복이 있는 모습입니다. 빅토리아가 득점은 올렸으나 공격 성공률이 낮아 효율이 떨어졌고 고타점 방점이 충분히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블로킹과 서브로 흐름을 끌어오는 장면은 있었지만 원정에서는 세트 중반 이후 리시브 흔들림이 자주 나타나는 편입니다. 여러 공격 자원이 분산돼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확실한 마무리가 부족한 점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홈에서 중앙 활용과 공격 분산이 살아나며 경기 운영 안정감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원정에서 공격 효율 기복이 뚜렷합니다. 흐름을 잡는 쪽은 페퍼저축은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세트 스코어는 접전 양상속 득점 합계가 늘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페퍼저축은행 핸디캡 우세와 오버 선택이 유력해 보입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페퍼 OK금융 창원 LG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